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에는 지금 겨울방학을 보낸 우리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최고의 선물은 아마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아기는 인지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고요. 또 인지 발달에서 부모와 상호작용 역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유아기 인지 발달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지 발달, 인지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란 게 어떤 건가요? 예, 인지란 사실은 지금 굉장히 19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머리에 기억에 저장한 후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 인출하는 정신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네. 즉 말해서 감각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거를 머리에 기억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서 사고, 추리, 문제 해결에 이용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인지발달 이론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피아제가 제시한 이론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 발달이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유아기 때는 연령대별로 이제 인지 발달이 차츰 발달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요? 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연령대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0에서 2세까지 즉 감각 운동기, 그다음에 2세에서 7세까지 전 조작기, 7세에서 11세까지를 구체적 조작기, 11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로 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인 감각운동기는 감각과 신체 동작 및 행동을 협용하는 능력의 단계로 특정 지어집니다. 네. 특히 유아기는 2세에서 7세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조작기 단계에서는 감각운동기와는 달리 상징과 심상을 사용하는 표상 능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인지 발달은 3세까지 거의 50%가 발달하고 7, 8세까지 7, 80%가 발달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인지 발달은 7, 8세 이전에 거의 인간의 80%가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때 교육을 잘하면 나중에는 아이도 훌륭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 부모님들도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자라니까. 네, 그럼 2세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초기인 7세까지의 인지 발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특징이 있다면요? 예, 지금 우리가 감각 운동기를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2세에서 7세까지를 우리가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때의 사고의 특징은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유아기 때는 아이들의 사고를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사물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성인이 보는 그런 관점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 예를 들면은 그 식탁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런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식탁 모양을 동그랗게나 네모를 그려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숟가락 밥그릇, 뭐 반찬, 네. 가지수를 다 이렇게 평면화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게 네. 그 아이의 보는 관점이거든요.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의 머리를 그려라. 엄마를 그리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뽀글뽀글한 파마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게 아주 일부분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가장 집중되어서 바라보는 거죠. 또 예를 들었으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팔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는 팔이 없네. 팔이 어디 갔어? 이러니까 팔이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각은 참 다르죠. 완전히 성인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미술 대회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 그림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뿐이지
어떤 물론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대회처럼 서열을 매기는 그런 서열을 대회는 아닌 매기는 것 같아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네. 예. 그리고 그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 비가역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기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입학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음. 갈 때 엄마하고 손잡고 다닐 때는 자기 집을 잘 찾아가지만은 맞아요. 네. 버스에서 내려가 자기 집을 찾아가라고 하면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한 번 갔던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조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동생이 있는 아이에게 너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있다고 대답을 해요. 네. 근데 그 동생에게 언니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그 사고가 회상할 수 있는 뒤로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유아기 때는 그러니까 그 언니에게 그럼 그 동생에게는 언니가 있느냐라고 예, 묻는 그렇죠. 거죠.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있다고 하는데 네. 언니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네,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 동생에게 사고 언니가 자체가 있느냐. 네. 비가역적이다 이 말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네.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아는 자기가 본 것, 들은 거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컵에 똑같은 물을 담은 다음에 네. 컵이 한 면은 그대로 세워놓고 한 면은 옆으로 눕혀놓으면 네. 똑같이 본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같으냐고 물으면은 물의 양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즉 말해서 세우는 물이 네. 높이만 볼 줄 알았지 옆에 부피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자체가 아이들이 직관적인 사고를 가져 보는 바라보는 그 상태만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구슬을 7개를 하고 노란색 구슬을 예를 들어서 3개를 놔뒀다. 그럴 때 구슬은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면은 초록색 구슬이 맞니 나무 구슬이 맞니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야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유아기는 나무 구슬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초록색 구슬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사고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활론적인 사고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생물도 생명과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을 못해요. 어제도 저희 손자가 네. 태양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게요? 예, 태양에 사람처럼 눈, 얼굴 다 그리고 가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네. 태양은 반짝이니까 네. 거기는 움직이는 것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난을 시키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아이하고 네. 우리 성인하고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이 아이들만의 사고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 이야기를 네. 한다면은 도덕적인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타율적인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아제 연구에 의하면은 전족잡기 아이들은 규칙이라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규칙은 본래부터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유아기의 사고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시기에 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밥 먹을 때는 얌전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밥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유아기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교육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흐트러지기 미운 마련이잖아요. 7살, 요즘에 그죠? 미운 5살이라. 5살까지 연령이 내려가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나이를 하는 거를 우리 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 어찌 보면 아주 정상적인 바람직한 행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치다가 컵을 1개 깬 아이하고 네. 엄마를 도와주다가 컵을 3개 깬 아이하고 이 비교를 해서 물어봐요.
누가 더 잘못한 거냐. 네.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컵을 3개 깐 아이가 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아기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던 간에 예, 컵을 더 많이 컵 깼기 때문에 숫자에만 그렇죠. 집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의 실제론인데 네. 아이들은 꿈속에서 살아요. 사실은 현실에서 산다기보다도 꿈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일어난 일을 그 요술 할머니가 봤다. 네. 그럼 그 할머니가 꿈을 깨니까 없어졌다. 네. 그 생각하지 그 할머니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제 막 상상놀이,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맨 놀이, 맞아요. 막 이렇게 보재기를 주면은 목에 감고 슈퍼맨처럼 날아가고 하는 이런 흉내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런 보따리를 어깨에 걸면 자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위험한 그래서 너무 막 순수한 아이들이죠. 날아다니는 네. 이런 이제 놀이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산다고 현실에서 조금 동떨어진 맞습니다. 그런 사고의 특징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교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이 참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예.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돕기 위한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놀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놀이가 참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어떻게 데리고 노느냐.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데리고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런 동물을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인지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유아기에는 이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장난감을 사주기보다 네, 네.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 활동, 네. 폐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지 발달이 2세에서 7세까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연령대별 또 놀이에 대해서도 좀 함께 정리를 네, 해주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내용 함께 해주셨는데요. 유아기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